1821년 말 영국 런던에 하이니스 그레거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난 포이에스의 주장 하이니스 그레거요. 포이에스의 토지 소유권과 귀족 자기를 팔기 위해 여기 왔소. 이민을 유치하려던 그는 영국인들이 해외 투자에 적극적이라는 것을 알고는 예정에 없던 채권을 발행해 크게 성공을 거둡니다. 포이에스로 이민을 가기만 하면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의 말을 믿은 사람들은 현재 비참한 환경에 절망해 탈출을 시도합니다. 반면 하이니스 그레거는 60만 파운드를 가지고 프랑스로 도망칩니다. 그는 사실 스코틀랜드인이었고 포이에스 또한 사기로 얻은 땅이었다고 합니다. 난 포이에스의 주장 하이니스 그레거요. 1820년대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은 이머징 마켓을 설명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시작했는데요. 이 일화는 영국에서 일어난 남미 채권 투기와 광산 투기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최초의 이머징 마켓 투기가 벌어진 당시 영국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스시 사건 이후 영국에서는 주식 대신 브리티시 콘솔이라 불린 채권이 투기의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나폴레옹과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 영국 정부는 4억 파운드의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 투기로 큰 이익을 본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난 내 욕망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욕망까지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리카도가 42살 때 돈 버는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며 한 말입니다. 경제학자로서 또 정치인으로서의 인생을 시작하기도 전인 20대 시절 그는 이미 채권 투기로 50만 파운드라는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와의 전쟁이 끝나자 영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량이 줄어듭니다. 투기 대상 자체가 사라지자 이제 사람들은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영국에서 유통된 프랑스 채권으로 큰 수익을 올린 사람들이 생기자 외국 정부 채권에 대한 투기 열풍이 시작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남아메리카 채권이었습니다. 스페인에 대한 반감과 남미 국가의 독립을 지지하는 영국인들의 근대 정신, 그리고 남미에서 스페인 군대가 물러나면 급속하게 경제 발전을 이룰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 등이 어우러져 최초의 이머징 마켓이라 할 수 있는 남미 채권 투자 붐이 일어난 것입니다. 1822년 독립운동을 이끌던 볼리바르가 런던의 투자 유치단을 파견해 200만 파운드의 채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하자 그 뒤를 이어 칠레, 페루 등도 채권을 발행하고 또 크게 성공합니다. 당시 영국인들의 관심이 남미 국가에 한정됐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해외 채권은 영국인들이 선호하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도 맞았을 뿐만 아니라 발행 조건 면에서도 만족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채권을 구입한 영국인들은 높은 이자 수익뿐 아니라 시세 차익까지도 누릴 수 있었죠. 반면 채권으로 모아진 자금 대부분은 중개금융인들이 가지고 있다가 투자자들에게 이자로 지급했습니다. 결국 남미 국가들은 계속해서 자금난에 시달려야만 했죠. 이처럼 원금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폰지 파이낸스가 투자자들의 환상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당시 영국 투자자들이 빚으로 빚을 갚는 이러한 상태를 정말 용인한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단지 남미 국가들이 독립을 하고 경제 발전을 이루면 결국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남미의 풍부한 금광이 채권 상환을 보장할 거라는 확신까지 있었죠. 이제 채권 투기 열풍은 남미 광산회사 주식 투기 열풍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함께 보시죠. 우린 20파운드가 안 되는 금덩이는 전부 버린다니까요. 우리 금광엔 그 정도로 금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회사 광산 개발자가 안에는 비가 오면 금 조각들이 여기저기서 번쩍거립니다. 폭우가 내린 뒤에는 금덩이를 밟지 않고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을 정도랍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업 설명서의 내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미에서 대량으로 들어오는 금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의견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1824년 프랑스가 스페인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에서는 남아메리카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남미 금광 시장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됩니다. 남미 광산의 주식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습니다. 한편에선 사우스시 이후 잠잠하던 주식회사 설립붐이 불기 시작합니다. 영국은 다시 한번 투기 열풍에 휩싸이게 됩니다. (1825년 1월에도) 채권이나 주식에 대한 열기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봄이 되면서 채권 가격이 주춤하기 시작했죠.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 같던 남미 채권 가격은 이제 여름 내내 주저앉기만 했습니다. 안정적인 이자 지급을 약속한 브라질 채권 청약률까지 하락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남미 국가들의 폰지 파이낸싱에 흥미를 잃은 것입니다. 여기에 런던 증시의 거래량과 주가도 떨어졌습니다. 많은 벤처기업들이 자금난으로 파산했고 남미 광산 주가 역시 급락했습니다. 투기 열풍이 불 때 대출을 일삼고 어음 할인을 해주던 은행들 역시 위기를 맞았습니다. 잉글랜드 은행은 긴축에 나섰고 금 보유량을 늘려갑니다. 하지만 잉글랜드 은행이 긴축 정책을 펴자 부실한 지방은행들은 극심한 자금난에 부딪혔고 플리머스 은행을 시작으로 연이어 파산하게 됩니다. 세계 최고인 우리 영국 경제가 이제 물물 교환을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믿음이 무너져버렸어요. 이웃도 믿을 수 없고 우리 가운데 이러한 공황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잉글랜드 은행 앞에는 은행권을 금으로 바꾸려는 사람들이 폭도로 돌변했고 정부는 군대를 출동시켜야 했습니다. 영국 경제는 이렇게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상점에는 물건이 넘쳐났지만 오직 금을 줘야지만 살 수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이 닥치면 사람들은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려는 노력을 보여주게 마련입니다. 잉글랜드 은행을 구하려는 긴급 조치들이 취해졌고 다행히 파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증권 시장의 공황은 이제 끝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를 넘기자 이제 영국인들에겐 경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1826년 내내 영국은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웠습니다. 부도율은 3배가량 늘었고 제조업 생산성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었고 노동자들의 폭등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빚쟁이의 농노가 될 것이다. 나는 꿈속에서도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 땅을 판다. 이는 부유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해서다. 런던 은행이 파산하면서 큰 빚을 지게 된 사람이 쓴 글이라고 합니다. (1820년대) 남미 채권과 광산에 대한 투기는 이머징 마켓 붐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영국 사람들은 스페인의 착취와 후진성에 시달리는 남미 사람들의 해방운동을 지원하고 남미 사람들의 자유를 후원한다는 생각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미 투기는 그 시대의 환상이 중요한 이유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버블은 실체를 알 수 없는 가치가 부풀려져 거래되면서 인간의 탐욕을 부채질합니다. 미래에도 계속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일반 투자자들까지 끌어들이고 빚을 얻어 투기에 뛰어들면서 더욱 부풀려지다가 결국은 터지고 맙니다. 이러한 과정은 역사적으로 반복돼 왔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는 다수에서 소수의 손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발 물러서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극복하려는 의지인 것입니다.